자, 42페이지 현상학인데요. C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낮죠, 그죠? 아마 기출문제집에도 현상학 문제가 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죠? 지난 10년 동안에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현상학은 실정주의에서 강조하는 외면이 아니라 인간의 밑줄짝 내면, 의미, 의도 밑줄 내면, 의미, 의도. 그래서 밑에 진한 것이 행태주의 거부 별표. 그러니까 가장 현상학이 시험에 놓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반실정주의입니다. 알았죠? 행태주의 연구를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몬 밑줄 그래서 액션 시오리 별표, 액션 시오리 별표.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요 두 개 우리 저번에 행태주의 하면서 했던 거 있죠, 그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과 내가 슬퍼서 기뻐서 하품을 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자, 슬프고 기쁘고 하품했다는 거는 인간의 내면이고 의미고 의도죠, 그죠? 요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눈물을 흘리는 A와 B, C를 행태주의는 같이 보죠. 왜냐하면 인간은 요것만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행동은 뭐가 있어요? 의미와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파악해 들어가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 의미와 의도가 있는 인간의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학문 용어로서 완전히 세계관이 다르죠. 여기는 뭐 의미와 의도가 없는 행동, 의미와 의도가 있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다행히 행태라고 번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액션 이론을 어떤 학자는 행동 이론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우리가 행동을 또 행위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행동 이론, 행위 이론이라면 다시 액션 시오리를 번역할 때 뭐라고요? 행동 이론이나 행위 이론이라고 번역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알았죠? 절대 무슨 단어만 안 쓰면 돼요. 행태만 안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인간의 행동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연애 이런데 가장 많이 오는 건 뭐죠, 그죠? 밤늦게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톡을 보냈어요. 손자 어린이집 예약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생각 없는 게 아니잖아. 인간의 행동은 무슨 행위? 가치가 함축적인 행동이죠. 뭐가 있다? 의미와 의도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완전히 철학이 다릅니다. 어떤 행동이 의미와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감정이입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구해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객관적인 의미와 의도가 없는 객관적인 실제로 연구할 수 있다라면 무슨 주의로 연구할 수 있어요? 실정주의로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감정의 교집합이 중요하지 실정적이고 경험적 연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현상학을 하는 이유가 지금 1960년대 흑인폭동이 일어나면서 신행정학, 후기행태주의가 등장했을 때 행태주의를 부정하는 이론의 그 다음 버전이 바로 무슨 학?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는데, 인터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주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서브젝티비티, 주관성. 인터 서브젝티비티, 무슨 주관성? 상호 주관성이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공감대가, 제가 얘기했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무슨 주관성이라고 그런다? 상호 주관성.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동은 상호 주관적인 감정이입이나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서 연구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무슨 학?
현상학이에요. 그죠? 자, 동그라미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처럼 인간과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로 구성된다. 맞죠? 사람들마다 똑같은 단어가 던지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상호주관적 경험 별표. 상호주관적 경험. 밑에 가로. 상호주관성, 간주관성, 이심점심, 공감대. 맞죠?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3번. 인간의 의식, 의도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 맞죠? 이게 중요하죠. 행태주는 여러분 했죠? 똑같은 자극을 주면 똑같이 반응하는, 마치 인간을 파블로프의 개실험과 똑같은 종류로 본다는 거죠. 자극, 반응. 이건 결정론적 인간이고 수동적 인간이죠. 그런데 현상학은 무슨 존재? 능동적 존재. 그러니까 자아개념, 상호주관성, 현상적 세계. 그래서 인간 행동은 무슨 행위라고요? 가치 함축적 행위. 맞죠? 동그라미 4번의 맨 밑에 줄. 의도가 있는 행동을 뭐라 그래요? 액션이라 그러고 표출된 행위를 뭐라 그래요? 행태라 그러죠?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공원의 동그라미 2번. 그 행동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한다란 말은 상호성은 행정윤리 도출 밑줄, 요 상호성 밑에다가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행정윤리 도출에 기여한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걸 증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슬퍼서 우는데 기뻐서 운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동그라미 1번. 의미, 의도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이 부족하다. 그리고 2번. 너무 사변적이고 철학적, 형이상학적, 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 실천 처방. 이건 뭐죠, 여러분?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는 행동이 있죠. 그죠? 우리 현우는 장카설류 중에 누구 좋아하냐? 아무나 골라봐. 별로 뭐 의미 없어. 너무 높다. 장원영을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방금 이거 놀라운 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야, 없는 행동이야? 없지. 야, 장원영 같은 미인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모든 행동이 다 가치 함축적이진 않죠. 동그라미 3번. 의도 없는 행동, 무의도적인 행동도 있는데 그걸 설명 못하죠. 그죠? 됐습니다. 1번하고 4번은 구체적인 인간의 의미를,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 이제 현상학입니다. 현상학. 현상학은 그냥 쉽게 뭐라고요? 이걸 그냥 행태주의 비판하는 거죠. 야,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가 있다? 의미와 의도가 있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객관적 관찰이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게 뭐라고요? 현상학입니다. 의미와 의도를 이해한다는 거죠. 파악하는 거. 자, 비판 이론은 이것도 현상학만큼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란 현상학 비판 이론 한번 봅시다. 인간이 이성 됐습니다. 사유. 인간이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 어떤 도구, 수단, 이성. 어떤 목표 달성에 도구나 수단을 개발하는데 내가 이성적 사유를 한다. 해석, 이성. 방금처럼 의미 공유. 의미 공유를 위해서 이성적인 사유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인간 억압과 소외 또는 불평등 등을 고찰해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이성을 사용한다. 무슨 이성? 비판 이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금 논란적인데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연공이 있습니다. 이제 연공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근무 연수죠. 연공 서열이라고 하면 근무 연수를 우대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보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략하고 0에서 200만 원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여러분 1년차는 200만 원 받겠죠? 대략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들에게 30년 차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연공급은 딱 봐도 여기 있죠. 그죠?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건 이제 연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 호봉제죠.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1호봉이 한 달인데 통상적으로 1호봉이 올라가면 몇 년? 1년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연공급 체제에서는 그 사람이 정년을 맞을 때가 임금의 최고 피크 정점이에요. 맞죠? 꼭대기죠. 이게 피크가 있는 임금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는 내가 정년을 맞을 때 임금의 피크인데 이거는 정년 전에 예를 들면 55세에 임금의 피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금 무슨 제라고요? 피크제. 임금 피크제. 보통은 정년을 맞을 때 내가 임금의 피크인데 이거는 정년 전에 임금의 피크를 줘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제라고요? 임금 피크제거든요. 임금 피크제를 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정년을 보장해주는 민간 기업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은 60세까지 이 사람 한 명을 자르면 지금 젊은 노동자 3명을 채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정년 보장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한 55세 정도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자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못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탁 출근시켜서 요즘도 거리에 떨어지 앉아가지고 1시간 50분 동안에 회사의 규정진만 보게 한단 말이에요. 휴대폰도 못 보고 10분 쉬고 그걸 2달 동안 견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자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알았다. 그러면 임금 피크를 주면 요만큼의 임금이 지금 절약되죠. 그럼 이걸 어디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신규 채용에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한테는 뭘 보장해줘요? 정년을 보장해주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죠. 다시 임금 피크제를 왜 할까?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임금 피크제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욕구와 노동자들의 정년 보장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고 수단이다. 무슨 이성? 도구적, 수단적 이성이야.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성이 도구적 이성과 수단 이성.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빠르게 학원 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하철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죠. 그때 사용되는 이성은 무슨 이성? 도구적 이성, 수단적 이성. 보통은 행태주의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죠? 행태주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정년 내가 임금 피크제를 안 하고 내가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 내면에 들어가서 한번 이해하고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죠. 이때 사용되는 이성은 뭐라고요? 해석적 이성. 현상학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인간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근로자들한테 가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정년 임금 피크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애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일자리도 없고 나도 정년 보장받고 싶게 하고 또 우리가 좀 약간의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셋다 이렇게 하면 이때 사용되는 판단은 무슨 이성이라고요? 해석적 이성이라고. 무슨 공유를 위한? 의미 공유. 의미 공유를 위해서 우리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죠. 내 친구가 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수단적 이성, 도구적 이성이 아니잖아.
어떻게 플러팅을 해서, 어떤 플러팅을 해서 저 사람한테 나의 감정을 전달할까는 무슨 이성이야? 도구적 이성이지. 그럼 반대쪽에서 저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슨 이성이야? 해석적 이성이야. 그런데 비판 이성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 사회는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제 하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본의 배신이에요. 자본의 배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연공급은 딱 이렇게 45도로 내가 노동 생산성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잖아. 공무원 신입에서 한 10년, 20년 정도는 내가 지금 일한 것보다는 보수가 더 적게 받으면, 그죠? 한 45세 넘어가면 내가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은 가만히 앉으면서도 500만 원씩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원래는 요 흰색 곡선이 보수 곡선인데 원래 요때는 적게 받고 요때는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받아야 될 때 잘라버린다는 거죠. 원래 우리 연공급이라는 게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일자리를 근로하고 싶으면 사장님이 자기가 신규 채용하고 싶으면 자기 돈 내서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년보장 해주기로 원래 채용했잖아. 정년보장 해줘야 되잖아. 비판적 관점, 이 제도에 대해서 숨어있는 권력 억압, 인간 소외, 인간 억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자본가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젊은 노동자와 늙은 노동자 사이의 갈등으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비판 이성은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 억압, 인간 소외, 권력자들의 지배 착취의 관점을 철저하게 뭐 하는 이성이다? 비판하는 이성이죠. 비판하는 이성. 무슨 이성? 비판 이성입니다. 여기 이제 딱 보면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권력 구조가 고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비판 이성을 이제 심취하면 이제 뭐가 돼요? 빨갱이가 되는 거야, 빨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이제 부평역에 가서 이제 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80년대 우리나라 운동권들을 지배했던 이론이 바로 비판 이성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성적인 사유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유작용을 한다는 말은 어떤 목표 달성의 수단 도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체제 하에서 지금 그 사람 가진 자들이 나한테 얼마나 억압을 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착취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 이성입니다. CCTV가 여러분 요즘에 각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면 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쪽 관점이죠. CCTV가 많으면 범죄 수사나 뭐 치안에 도움이 된다. 무슨 이성이에요? 수단적 도구적 이성인데, 여러분 결국은 그걸 비판 이성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CCTV가 많아진단 말은 인간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지고 기존 체제를 더욱더 유지 공고화시킬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 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지. 비판 이성은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8번 하버마스의 비판 이성이 있습니다. 토탈리티 체크. 사회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전체적 체제 하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지 지배 억압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 소외 극복, 인간 억압 극복. 자, 그래서 2번 행태주의는 무슨 이성? 도구적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배층의 이론, 특정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이론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행태주의가 사고하는 도구적 이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임금 피크제는 노동도까지만 설명할 수 있죠. 임금 피크제를 하면 정년 보장되고요, 신규형 채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그래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비판 이상에서 보기에는 지배계급인 자본계급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이론이죠. 그 행태주의는 자본가 계급에 옹호하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비판 이상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권력 구조 분석,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또는 지배 억압 구조, 억압 체제에 대한 비판, 인간 해방을 추구합니다. 도구적 이성 동그라미, 체적 수단 동그라미, 맨 끝에 행태론 동그라미, 실천 해석적 이성은 이해와 해석, 그렇죠? 공감대죠. 공감대를 또는 의미 공유, 의미를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이성은 해석적 이성, 현상학 동그라미. 비판 이성은 그 어떤 사회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지배 억압의 구조, 맞죠? 지배 억압의 구조. 그래서 철저한 인간 소외나 인간 억압을 극복해서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이성이다? 비판 이성이고, 비판 과학에서 비판 이론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여기는 시험에 잘 놓는다, 잘 안 놓는다? 잘 놓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